안녕하세요. 카라반으로 유라시아 횡단을 하는 올라캠프입니다.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한 올라캠프 3대는 현재 차량 통관을 기다리며 한인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량 통관을 기다리는 남편에게는 사실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일시 수출입하는 캠핑카 내부에 개인 짐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가려는 모든 짐을 배 승하선 시 이삿짐 나르듯 직접 날라야 합니다. 맥시멀리스트인 저희 가족은 그 모든 짐을 차마 다 나를 자신이 없어서 카라반 곳곳에 몰래 짐을 숨겨뒀는데요. 이게 적발되면 여행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남편은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한 채로 모험을 걸어본 것이죠. 과연 저희 카라반은 무사히 통관이 될까요? 4월 3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유찬이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레고를 만들고 있네요. 조찬 모임이 있다고 하셔서 우와, 한식 뷔페가 열렸군네. 우리 사모님들 대단하십니다. 이게 연길 된장인가요? 연길 포장.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들 말이 없이 식사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틴코프 체크카드 배송원이 코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내에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행의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틴코프 체크카드 발급을 원했습니다. 틴코프 뱅크는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 같은 러시아 은행인데요. 외국인이 이 카드를 발급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권이랑 이미그레이션 카드만으로 우린 신분을 증빙한다고 해놨는데 친구가 또 비자를 이야기해가지고 과연 받을 수 있을지. Фотографирую вас запечатанно. Это ваш? Очки снять. Позже и 자, Вскрывайте конверт. 드디어 첫 카드 개봉자입니다. 뭔가 잘못되면은 되게 큰 일이 벌어지나 보다. Тинькофф Про. Подписка с бесплатным месяцем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дключаем? 야, На 작년까지는 Первый месяц бесплатный, со второго 299. 연회비 좀 이따 카드라도 그냥 이게 쓰는 게 편하니까. 어차피 핸드폰도 되고 카드도 되고 둘 다 되니까 미르페이를 깔면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카드를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만 가지고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니까. 다 도망가고 Спасибо, есть, вскрывайте. До свидания. 지금 이제 틴코프 체크카드를 받아가지고 ATM기에다가 현금을 입금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잘 찾아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요거 English Deposit, 요게 입금. 폰을 대도 된다고 했으니까 틴코프 체크카드를 열고 됐다. 비밀번호 블랙 맞고 솔트머니. 됐다. 한번 어플 안에서 볼게요. 14만 5천 루블 정확하게 잘 입금됐습니다. 네. 이틀 전에 먹었던 치즈케이크 맛집에 다시 왔습니다. 치즈케이크 먹자. 테이크아웃. Yes, my card. 카드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와, 됐습니다. 카드로 결제 완료.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치즈케이크 먹자.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공증 다 받았고요. 간단한 투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곰나라 장사장이면 뒤따라갑니다. 유찬이는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삼촌분이랑 이모랑 요 집에 거의 손주 됐어요 지금. 저는 불곰나라라고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25년도에 처음 와주셔가지고 제가 반갑게 우리 동네를 잠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 투어는 7시간짜리 걸어다니면서 하는 시티 투어였어요. 그 도시 이제 숨은 이야기들, 여기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는 투어였는데, 여기는 한인 이주를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한인 이주 기념비고, 조 한글이 사실은 2020년에 붙었어요. 한인 이주의 역사 1860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블라디보스톡, 이곳 연해주는 원래는 러시아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누구 땅이었게요? 중국 땅이었어요. 청나라 땅이었어요. 186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아편 전쟁.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다 돈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맺은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고 영국이 받은 게 뭐였죠? 홍콩하고 정답. 와 오늘 뭐 거의 만점이신데요. 이야. 홍콩하고 구룡반도를 받게 되죠. 그 베이징 조약을 중개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주도하는 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죠. 당시도 똑같아요. 극동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점점 늘리고 있던 러시아가 우리는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으니 너희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줄게 라면서 러시아가 그 조약을 체결하면서 홍콩의 반환 조건을 러시아가 넣어줘요. 청나라를 설득한 거예요. 야 돌려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영국은 야 100년 후의 일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중국이 없어질 건데. 그걸 중재한 게 러시아고 러시아는 자 중개 수수료 내놔. 뭘 받았을까요? 연해주를 받았어요. 근데 러시아 분들은 참 똑똑했어요. 영구히 할양한다라고 조항을 넣어버립니다. 지들은 반환하라고 써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영구히 할양한다. 자, 이 조약이 1997년에도 유효해서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죠. 러시아는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 땅을 뺏었어요. 중국으로부터. 외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러시아는 드디어 태평양으로 나가는 얼지 않는 항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이 땅을 러시아 애들이 받게 되고 나서 여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한테 넘어오세요 동쪽으로. 그럼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봉금 지역이었어요. 청나라는 만주족들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사람들 못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원주민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텅텅 비어 있었어요. 땅도 너무 비옥해. 러시아인들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한인들이 넘어와서 사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냥 나가. 그게 1864년이에요. 그래서 한인 이주의 원년을 1864년으로 보고 지금도 그 기록이 모스크바 국경수비대에 남아있어요. 국경수비대가 한인 가족을 발견한 거예요. 습차를 돌다가 야 니네 뭐야? 아 저는 뭐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 야 잠깐만 있어봐. 보고서를 딱 써가지고 모스크바 타전했어. 모스크바에서 답변이 온 거야. 야 걔네 보호해줘. 그래서 경비 초소를 세우고 러시아가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한인 마을들이 그러면서 계속 생겨나요. 모든 러시아군이 거기에 초소를 세우고 야. 그리고 돈을 지원해줘요. 정착금을. 그리고 세금을 면제합니다. 자, 1800년대 한반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법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 100섬을 만들었는데 130섬을 세금으로 내라고 해요.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여긴 지상 낙원이야. 그렇지. 세금이 없대. 돈도 준대.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한인들이 이곳으로 유입되고 러시아는 이들을 이용해서 마을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도로 닦아야죠. 먹을 것도 팔아야 되고 어업도 하죠.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작은 기적이 있죠. 1864년부터 1941년까지 길의 이름이 현재는 빠그라니치나야라는 길 이름인데 41년도까지는 까레이스카야 울리자였다는 걸 표시해 준 거예요. 이 뭔 말이냐면 한인 거리였다. 그 길이 어디냐? 뒤를 돌아보시면 이 거리가 1941년까지는 한인 거리였어요. 실제 도로의 이름이 까레이스카야 울리자였어요. 여기는 어물전, 난전이 벌어지던 곳이에요. 블라디의 특산물을 팔던 곳이에요. 킹크랩! 와. 요 길거리에서 쌓아놓고 팔았어요. 우와. 저 바다에서 킹크랩이 막 잡혔어요. 왜? 토온이 그때는 훨씬 낮았어요. 얘들은 초에 잘 살아요. 그래서 한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왜 여기 지금 한인 마을이 없어졌을까요? 뭐 얘기는 좀 안 했더라. 네. 여기 이제 한인들이 마을을 만들고 막 살잖아요. 1911년에 연해주 주정부에서 발표를 갑자기 해요. 한인들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소개시킨다는 공고를 내립니다. 한인들 마을은 관계시설도 없고 수도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염병 위험성이 너무 높다. 37년 9월 1일자 모스크바에서 행정명령서가 와요. 연해주 지역의 모든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이동시키라고 하는 행정명령서가 내려옵니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왜 조선인들만? 이 의문을 누구도 풀어주지 않았어. 9월 1일날 시작된 강제이주가 10월 25일날 55일간 종료합니다. 몇 명이나 이동했을까요? 40만. 본인이 담당 공무원이에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20만. 20만. 몇 명? 15만. 15만. 5만. 3만. 점점 자신 없어지죠. 가장 정답에 근접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형님입니다. 우와. 17만 1781명을 이동시켰어요. 너무 많은 숫자죠. 지금 17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어디죠? 한국에? 김천 뭐 이런 데가 한 10만 된대요. 그러면 그 10만 도시를 55일 동안 다 옮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 17만 명이 어떻게 이동했냐면 원래는 연해주 교통인민위원회에 내려온 차량 준비에 관한 명령서에는 한 양에 4가족을 태울 수 있게 화장실, 취사시설들을 준비하라고 내려왔어요. 서류상으로만. 실제로 열차가 온 건 가축 수송용 열차였어요. 동물의 분뇨가 쌓여있는 가축 수송용 열차가 왔고 그 열차에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생존하셨던 할머니들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는데 한 7년 전에 생존하셨던 분 같은 그런데 유찬이만한 나이였대요 본인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떠나는 날 지금도요. 왜 좋으셨어요? 생각을 해봐라. 자기 기차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유찬이 보고 기차 타자 하면 유찬이 신날까 안 신날까? 그렇죠. 신나겠죠. 그리고 짐을 못 가져가게.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 아무것도 못 가져가. 왜 못 가져가겠을까? 55일간 이동시키려니 짐 같은 걸 실을 여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소비에트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게 다 있다 거기 가면. 자동차, 트랙터, 집, 텔레비전, 옷 다 준비돼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놓고 가. 할머니가 해주니까 엄마가 처음으로 솜을 누벼가지고 옷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옷 다 물려 입었잖아요. 옷 물려 입으셨어요 혹시? 제가 아버지가- 첫째라서. 기름집 아니요. 아들이 부잣집이라. 새 옷 입는 거는 정말 입학할 때 한 번 입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꼬마 아이가 처음으로 새 옷을 엄마가 해준 거야. 솜을 누벼서. 얼마나 좋았겠어. 그리고 음식을 가져가는데 뭐 가져가시겠어요? 며칠 가는지는 우리는 몰라. 떡. 오씨 정답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우와. 근데 엘리트 분들이신 것 같아요. 8월 말이에요. 쌀은 이제 거의 없고 제사 지낼 쌀은 좀 남겨놓잖아요.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떡은 압축돼 있고 쉬어도 겉에만 떼어내고 먹을 수 있잖아요. 떡은 원래 어떤 날 먹는 거죠? 명절? 잔칫날, 명절 이럴 때 먹는 거죠. 어린 아이가 생각했을 때 떡이라는 걸 먹을 수 있어. 막 좋은 옷 입고 어딜 가 열차 탄대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에 그 어린 나이였지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게 언제냐면 달리는 열차에서 갑자기 차 문을 열고 사람들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해요. 돌아가시기 시작해요. 열차가 25일을 달립니다.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언제 러시아에서 추방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제 이주가 아니고요 학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학살은 전 세계 모두가 공분하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나치에 의해서 모두가 화내고 있었고 수도 없이 용서를 구했고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 이주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사 갔나 보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남은 사람들만 알아요. 열차에서 던지는 그 마음은 어땠어요? 열차가 25일을 달렸는데 이제 노인들, 아이들, 시내력이 약한 병든 자들부터 돌아가시기 시작했죠. 내 어머니야, 내 아버지야, 내 아들이야, 내 동생이야, 내 친구야. 근데 우리는 어떤 민족이야? 땅에 묻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 엄마를 돌아가셨다고 던지고 가면 들짐승 먹이가 될 뻔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부패해서 시체가 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럼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은 있잖아요. 그래서 열차가 도착했는데 집이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허허벌판. 그게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는 마을입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에 가시면 그 우슈토베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은 1937년 10월의 그 모습과 현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곳의 사람들을 수만 명을 버리고 갔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수천 명이 들판에 죽어 있었다고. 겨울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겨울에 시체가 쌓여서 땅을 파지도 못해요. 얼어 있으니까. 봄에 그게 녹는데 말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1937년도 9월 초 이튿날 화장실도 없는 짐 싣는 기차에 다 실어서 짐승들처럼 그렇게 실려갔어. 그거 내 지금도 생각해보면 야, 가뜩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죽었겠소.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 벌판에다가 던져놓고 너 살겠으면 살고 죽으면 죽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 어쨌든지 아이들이 2살까지는 다 죽었소. 기후가 기후인지라 어린아이들이 2살까지는 다 죽어버렸소. 아침에 일어나면 저 집에서 울음소리 나고 이 집에서 울음소리 나고 먹을 물 없고 해서 손도 씻고 빨래도 하고 그런 물 마시고 애들이 죽고. 그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버텨서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우즈베키스탄에 7만 명, 카자흐스탄에 7만 명, 그리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약 5만 명인데 이거는 가해자의 기록이에요. 고려인에 관한 지원법률 공청회를 국회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몇 명으로 추정했냐면 한 25만 명 정도를 추정했어요. 학살이죠. 지금 사고가 아닙니다. 소비에트에서 벌어진 의도되고 계획된 인류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모였어요. 특히나 유찬이가 이제 학교 가면 배울 건데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강제 이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려인이 강제 이주 당했다. 심지어 교사 해설서에도 그 이상의 내용은 크게 없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 투어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여쭤보죠.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혹시 하시냐. 중요 단위도 아니고 시험 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 초등학교 6학년에 처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강제 이주 당했다. 근데 고려인이 강제 이주 당한 거예요. 전 역사에서 용어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인이 햄버거 먹는 거고 고려인이 강제 이주 당한 거고 나는 한국에 살 이렇게 경계를 줘버렸죠. 그러면 남의 일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우리가 나라가 없었어요. 1937년 우리가 나라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었죠. 우리 교민 2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그걸 어떤 나라가 가만히 있어요? 소비에트가 끝났죠. 강제 이주 당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 건 어디죠? 모스크바 가서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물론 조선인 엄마들은 강하셨습니다. 정말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어머님들이 자식들한테 너희는 조선말을 하지 마라. 소련말만 해서 네가 모스크바에 가서 심장이 되고 군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엄마 아빠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못쓸 짓을 당하게 했지만 니들은 네 자식들한테 그런 일 안 당하게 해라. 그래서 고려인들 중에 엘리트가 정말 많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또 많이 시키셨겠어요. 고려인들 중에 성공하신 분도 정말 많아요. 카자흐스탄에 이재용과 같은 삼성 재벌이 있어요. 그 고려인입니다. 카자흐스탄 제1재벌. 러시아의 유명한 마피아들 중에 고려인들도 참 교수님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고려인들 잘 사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고려인을 동정할 필요는 없어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 고려인들 중에 한국말 못한다고 또 뭘 하시는 분들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야 말도 못하면서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들이 겪은 그런 아픈 역사 때문에다. 하지만 영원한 이방인이다. 러시아 사회는 소수민족이 정말 많지만 결국 백인들 사회예요. 고려인들이 여기서 치열하게 살아남았고 지금도 근데 역시나 이방인이고 한반도에 오면 반겨주는 일단 안 반겨줘. 일자리 뺏는다고 또 뭐라 그러지. 하지만 우리의 이런 역사가 있고 한반도가 힘이 없으면 또 우리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은 또 끌려가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투어를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다단계 투어예요. 저희 투어를 들으시면 앞으로 살면서 3명까지 이 이야기를 전달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기억해야 될 일이다. 까레이스키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보신 거 있었을 거예요. MBC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했던 그 까레이스키라는 드라마에 처음 우리가 고려인이라는 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까레이스키는 잘못된 말이에요. 한국의란 뜻이에요. 코리안 하면은 영어로는 한국의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한국인도 되잖아요. 러시아 말은 아니에요. 러시아 말은 까레이스키는 한국의란 뜻만 있어요. 까레이스키 이지크 해야 한국의 언어예요. 까레이스키 첼라벡 해야 한국 사람인데 까레이스키 첼라벡은 말이 좀 이상하고 여기 남성 여성 구분합니다. 명사가 까레이츠 이거는 남자예요. 나는 까레이츠. 여자는 까리얀까. 나는 까리얀까. 아리안까. 양까 좀 귀엽죠? 여자니까 귀여운 거야. 까리얀까. 건강이 좀 없지. 그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어떤 곳입니까? 거기 유목민 동네예요. 근데 그곳을 여기 살던 조선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농업국가예요. 우즈베키스탄의 제1 수출 작물이 뭔지 아십니까? 목화잖아 목화. 목화. 아 목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목화의 민족이죠.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훔쳐가지고 온 국토에다가 면을 심고 배틀로 면을 짜던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우즈벡에 지금 1 수출 부위 면화예요. 면화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개 농업의 가장 최고봉이래요. 근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물 다루는 법을 아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소비에트 시절에 식량 생산 기지였어요. 모든 식량을 거기서 생산했고 그 집단 농장에서 소비에트 72년 역사에 인민 노력 영웅, 우리로 따지면 산업 금탑 훈장 같은 거 있죠. 김병. 너무 많이 하시니까. 김병화라는 인물이 모든 소비에트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으셨어요. 생산성 향상. 유명인의 거친 사막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 신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선 사람. 어디 갖다 놔도 살아는 남는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투프라. 아치 이렇게 있는 웨이팅이 주중에는 보통 40분 1시간이에요. 주말은 2시간 넘어요. 코로나 전에 러시아 전체에서 레스토랑 매출 1위 했다 그래요. 저긴 예약이 안 돼요. 무조건 대기시키고 좀 신기한 레스토랑. 왜냐면 러시아의 모든 레스토랑은 조용합니다. 저 집은 너무 시끄러워요. 저건 조지아식 레스토랑이고 고도로 마케팅적으로 설계된 레스토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접시를 막 깨요. 접시가 깨지는 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상황이에요. 근데 얘들이 막 박수를 쳐요.
이게 각인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네거티브한 게 포지티브하게 바뀌는 그 순간이 각인돼요. 그러면 이 레스토랑은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기다리게 해요, 사람들이. 웨이팅 마케팅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내가 성공했다는 기분이 들어. 막 맞아요.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나를 거짓말로 현혹합니다. 이 밥은 정말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짜 와인을 막 줍니다. 기다릴 때만. 기다리는 건 부정적 경험이죠. 공짜 술은 긍정적 경험이죠. 또 각인돼요, 사람들 귀에. 그것만 먹고 가도 돼요. 뭐라 절대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지금도 1등. 야, 스프라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블라디보스톡 해변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점심 때 웨이팅이 없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있는데 어떤 색다른 경험을 주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아 들어가자. 역시 여기도 옷을 맡기고요. 유찬이 옷 벗어야 돼. 러시아는 레스토랑 들어가시면 옷 다 벗어야 됩니다. 옷 다 맡기셔야 돼요. 안 맡기면 못 들어가요. 이렇게 추운 나라들은 클락룸이라 해서 옷 맡기는 곳이 어디든 있어요. 학교에도, 직장에도, 카페에도, 레스토랑에도 다 있어요. 이게 남들한테 피해 주거든요. 옷이 이렇게 불만이가. 그래서 반드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절이. 앉으시면 됩니다. 메뉴판에 QR을 찍으면은 한국어 메뉴판. 역시 매출 1등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 이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거는요, 새우가 들어간 만두, 게가 들어간 만두, 크림, 치즈, 메추리알을 곁들인 베이컨으로 채워진 까르보나라 스타일의 카자프리, 그거랑 양갈비 스테이크랑 소갈비 스테이크 요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지금 음식이 나왔습니다. 양갈비 스테이크고요. 유찬이 양갈비 먹어봐. 어때? 맛있어? 야, 너 목구멍이 넘어가기도 전에 맛있어? 그래. 유찬이 많이 먹어? 우와, 유찬이 잘 먹는다. 오, 유찬이. 맛있어, 유찬아. 사람이 또 사줄게. 만두 2개 나왔습니다. 게 맛이고요. 요게 새우 맛인데 얘는 끝에까지 먹는 게 아니라 요게 손잡이를 살짝해서 육즙을 또 새로운 거 나왔다. 요게 그 까르보나라 치즈 같은 그건데 왠지 유찬이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시켰는 빵 요리입니다. 나도 줘 빨리. 들고 먹어. 근데 뜨거워.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 야. 신기한 풍경입니다. 이게 조지아시. 이제 나왔네. 주문 안 들어간 줄 알고 에이 뭐 말아야지 싶었는데 소갈비 스테이크가 이제 나왔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정체를 알 수가 없네. 영수증이 나왔는데 러시아어라 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저희 가족이 먹은 거는 6,675 루블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호화스럽게 먹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왔잖아요. 지갑이 있으니까 금고를 모시고 그렇죠. 아이고 아주 신났어. 유찬이 위에 옷 입어. 여기 블라디보스톡의 바다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 애들이 노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어린이들도 돌 던지고 놀고 한국 어린이도 돌 던지고 놀고 완전히 다 베렸어요. 아유, 나 못 살아, 진짜. 아이고, 잘한다. 최고다. 아빠는 옆에서 최고다 하고 있고, 할아버지도 괴로워 죽겠어요. 아빠 뭐 괴로운데 아빠 뭐 저 유찬이 뭐 목욕을 시켜주나 빨래를 해주나 그래도 보는 것만 해도 괴로워요.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뭐 인터뷰하는 거예요. 후발주자들을 위해 도움될 만한 영상을 한번 남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이왕은입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직장 생활을 33년 하고 이쪽으로 온 송대엄이라고 합니다. 숙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게스트하우스 와야 된다. 한성 왜? 스타트가 다르죠.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타지에서 서로 다 의지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준비했는데 모자란 정보를 여기서 채워주고. 전 제일 와닿았던 거. 자, 오자마자 우리 짐이 엄청 많잖아요. 그 탑차가 없었으면 그 짐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 탑차를 섭외를 하려면은 여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
힘센 러시아 청년들과 여기 다 다 실어주고 다 옮겨주고 옮겨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보 공유에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동기회가 생겨서 혹시나 횡단 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럼 달려가요. 서로가 의지할 곳이 생긴다는 든든함. 그리고 틈나는 시간에 투어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교육, 교과서에서도 알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스토리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딱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분은 상사님께서 옛날에 관광회사도 하셨고 여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그 아픔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어를 해주셨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여행자라면은 정말 하기 어려운 각종 행정서류, 운전면허증 공증, 오늘 이 극적인 킹코프 체크카드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무조건 블라디보스톡은 장원구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슈퍼스타. 오는 게 진짜 강조. 이거 절대 뭐 우리가 돈 받고 뭐 협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돈도 안 줘요. 받아서 큰형님 또 같이 갑자기 앉혀놓고 인터뷰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채널명은 대충 기억하고 있어야지. 채널명 한 번 얘기할 거는 네. 이런 거. 이제 뭐 한 10명만 구독을 누르시면 천만 가자. 가자. 자 우리 큰형님 한번 소개 한 번만.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박웅빈입니다. 2015년도에 한 번 1년간 횡단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왔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숙소는 여기 게스트하우스로 오는 게 왔다다.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개고생이다.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오시면서 그래. 축하해. 네. 꼭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챙겨 오신 아이템. 챙겨오지 마세요. 그냥 짐을 제일 적게 타이트하게 차려오는 게 본인 신상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먹고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그냥 조금 비싼 건 비싼 대로 싼 건 싼데 사서 쓰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짐은 아무튼 무조건 가볍게. 가볍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챙겨 와야 되는 게 있다. 라면. 라면 형님 요 라면 다 하잖아요. 라면을 파는데요 비싸. 비싸.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 여행 온다 그러면 네. 다른 걸 다 버리더라도 라면을 박스로 진짜요? 해서 가볍고 그렇죠. 와이프한테 쫓겨나도 밖에 나서 뜯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횡단을 하시는데 그때 이걸 안 가지고 와서 아쉬웠었다 해서 가지고 오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제일 좋은 건 돈만 많이 갖고 오면 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을 거니까 그때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뭐 어플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 얀덱스 맵을 쓴다 그러는데 근데 길 안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맵은 얀덱스 맵이나 2GIS 맵을 쓴다. 러시아 사람은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 쓰듯이 얀덱스 맵 아니면 카카오 맵 같은 GIS만 써요. 사실은 전 취직을 유료로 가입하고 1년짜리를 세팅을 해왔어요. 1년에 한 2만 몇천 원 하는데 오프라인에 다 돼요. 전 세계적으로 다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유럽권에서는 그게 캡이에요. 그런 어플이 있군요. 저는 맵습니다. 유료 오프라인 앱은 꼭 하나씩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와 그렇군요. 저는 일단은 안 했거든요. 제가 없이 한번 다녀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를 유튜브 각을 뽑을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횡단 나오시는 분들이 저처럼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 거의 9, 비율상 거의 9대1 수준인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깜짝 놀랐었던 핸드폰에서의 기능 몇 가지가 있는데 스캔 기능. 나는 노트북을 열어봐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핸드폰에서 PDF를 볼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고맙죠. 핸드폰을 바로 연결하는 픽. 퀵쉐어 갤럭시 사용자들끼리 가능한 건데 데이터 쓸 필요도 없고요. 몇 기가바이트 되는 것도 그냥 몇 초 만에 다 핸드폰끼리 보내로 이런 게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네. 다 하니까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네, 나이가 먹으면 다릅니다. 잘못되면 핸드폰이 망가질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번역도 뭐 갤럭시 가운데 하단에 있는 버튼 꾹 누르면은 그 페이지 자체가 번역이 되는. 네.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야 맞습니다. 초점이 안 그건 나는 맞잖아. 알고 있었는데. 구글 번역기를 잘 써야 되는데 구글 번역기를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이래 헤매고 있습니다. 목사, 오케이. 넘어왔어? 넘어갔어. 그렇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됐어. 그렇지. 보내기. 의사소통이 된 것까지야 이제. 오케이. 이제 거의 어디 좀 뿌듯하나? 또 이제 아프시. 좀 있으면. 아빠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알았어. 노력할게. 그 다음에 LEZ 가입하는 게 쉬운데 안 했을 때의 벌금이 크다 보니까 그것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대폰 로밍 SKT로 하게 되면은 로밍 요금 정말 저렴하게 가족 로밍까지 3,000원만 추가하면은 부부가 다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DAS에 들어가서 여기 AI 기능, 네. 통역콜, 로밍 중에는 이용할 수 네?
그러면은 A단 말고요. 정말 긴급하게 현지랑 통화를 해야 된다. 삼성 전화 기본 앱 이걸로 들어가면 전화를 걸면 통화 어시스트라는 게 떠요. 여기서 실시간 통역을 누르면 상대방 언어, 러시아어, 나 한국어 이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실시간 통역이 시작됩니다 라는 걸 상대한테도 먼저 안내를 해줘요. 제가 만약 한국말로 말을 했다. 그러면 이 통역을 해서 상대방한테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상대방이 러시아어로 이야기했다. 다시 통역해서 저한테 한국말 하다 보니까 통역을 거치되면은 전화하는 시간이 3배, 4배는 늘어나요. 전화 요금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씨. 네네. 오늘 오전에 최종 연락이 왔는데 일단 차 4대가 통화를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거는 오늘 그 서류 마무리하는 게 좀 불가한 상황이 돼서 아마 저녁 늦게나 돼야 서류가 완료가 된다. 네. 현준 씨 차는 스타리아는 통관이 완료가 됐어요. 네. 근데 카라반이 아직 통관이 완료가 안 돼서 오늘 전달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 카라반이 통관 완료 안 됐다라는 게 서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안에 뭐 검사가 안 된 거예요? 검사 내용의 문제는 아니고 네. 서류 수속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같이 세트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별 서류를 보고 수속을 한 것 같아요. 상황이 좀 꼬였네.